안녕하세요. 바르다 정형외과 이승엽입니다. 오늘은 그 40대 후에 어깨 통증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일 때 꼭 해야 되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그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 꼭 수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비수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활운동 치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재활운동에 대해서 할 건데, 안타깝지만 운동을 한다고 해서 찢어진 회전근개가 다시 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통증을 줄이고 또 어깨 기능을 개선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잘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은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통증이니까 사실 안 아프면 되는 거잖아요. 어, 이제 지금부터 소개할 영상들은 그 운동 방법들은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환자분에 따라서 필요한 운동들이 다를 수 있고 어, 이제 방법들도 좀 다양할 수는 있는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운동 방법들이 정말 많이 나오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일 때 꼭 해야 되는 운동 핵심만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개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이 어깨를 둘러싼 네 개의 힘줄을 얘기하는데요. 회전이라는 말 그대로 팔을 들고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서 볼 때, 후면에서 볼 때 보면 앞쪽에서부터 견갑하근, 극상근, 그다음에 극하근, 소원근까지 네 개의 힘줄이 있고요. 환자분들이 힘줄이냐 근육이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실제로 그 정형외과 선생님들께서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육은 모든 관절이 움직이려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이 근육이 파워를 내주는데 근육이 뼈에 붙을 때 그냥 붙는 게 아니거든요. 이 근육이 힘줄이라는 어떤 그 단단하고 질긴 구조물을 통해서 뼈에 붙으니까 근육이 작용할 때 힘줄을 통해서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인대라고 하는 것은 뼈와 뼈를 연결해서 이 관절이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대는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러니까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애들이고 힘줄은 힘을 내줘야 되니까 오히려 움직여서 기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전근개라고 하는 거는 인대는 아니고 힘줄이나 근육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 보통은 이 처음 그림으로 돌아와서 보면 회전근개가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날개뼈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힘줄로 바뀌면서 팔뚝뼈에 붙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 이 힘줄 부위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회전근개를 힘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힘줄이 뼈에 붙는 그 위치에서 떨어진 것을 얘기하는데 부분 파열이 있고 완전 파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 파열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 힘줄이 일부는 끊어지고 일부는 붙어 있는 상태죠. 이제 좀 덜렁덜렁 하겠죠. 완전 파열은 정확하게는 전층 파열이라고 하는데 힘줄이 완전히 떨어져서 끊어져서 뼈에서 분리가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모식도로 이렇게 보면 확대를 했을 때 힘줄의 요 아랫면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윗부분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부분 파열이고 아래쪽부터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위쪽부터 떨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부분 파열은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 반대로 완전 파열, 전층 파열은 힘줄이 아예 뼈에서 분리가 돼서 그 떨어진 상태니까 이제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떨어지면 점점 벌어지게 되거든요. 진행 속도가 조금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줄이 파열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진단을 어떻게 하고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꼭 수술해야 되는지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다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비수술 치료 중에서도
가장 그 중요한 거 운동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아프겠죠. 아프고 힘줄이 찢어졌으니까 근력이 떨어질 것이고 또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반대로 회복시키는 게 운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힘줄이 찢어져서 근력이 떨어지고 균형이 깨진 거를 균형을 맞추는 걸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깨 기능을 향상을 시키고, 또 찢어져서 안타깝지만 운동으로 붙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기능을 잘 살려놓고 자리를 잘 잡아놓으면 회전근개가 손상하는 거, 그 진행하는 거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좀 하거든요. 늦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힘줄이 찢어지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뭐 종일 아파한다기보다는 특정한 동작에서 아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특정한 동작에서의 통증을 줄이는 이 목적들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그 두 가지예요. 원칙은 일단은 어깨가 굳었으면 굳은 어깨를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쭉 늘려서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내가 어깨가 굳어 있는데 근력만 열심히 키운다고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굳었으면 늘리고 그 다음에 운동 범위가 회복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결국은 근력을 키워야죠. 근력을 키우는데 여기 보면 제가 두 가지를 써놨는데 첫 번째로 날개뼈, 그러니까 정확히는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를 제 위치에 잡아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땅을 바닥을 고루 이렇게 다진 다음에 기둥을 세우잖아요. 기둥이 튼튼해야지 건물이 튼튼해지고 지붕도 쌓을 수 있고 하는데 어깨는 팔을 돌릴 때 이 기둥이 되는 역할이 이 날개뼈예요. 견갑골. 제가 이제 지금부터 날개뼈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 날개뼈가 자리를 잘 잡아줘야 나머지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날개뼈를 잘 잡아주면 그 다음에 힘줄이 찢어진 이 회전근개가 찢어진 이 무너진 균형을 잘 맞춰서 회복을 시키는데 집중을 해야죠. 어깨 관절이 하나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깨 관절이 인체 내에서 제일 큰 운동 범위를 내는 관절이거든요. 생각해보면 뭐 팔꿈치나 손목은 구부렸다 폈다 이 정도가 끝이지만 어깨만 유일하게 거의 360도 가까이 돌아가는 관절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하나의 관절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4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 팔뚝뼈와 등 뒤의 날개뼈가 만나는 이 관절, 여기서 제일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더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면 이 바탕이 되는 날개뼈, 견갑골이라는 뼈하고 이 갈비뼈, 몸통과도 관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팔이 움직일 때 여기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날개뼈가 갈비뼈에서 미끄러지면서 같이 움직여줘야 운동 범위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여기 그 쇄골뼈와 날개뼈가 만나는 관절도 있고요. 또 쇄골뼈와 흉골이라고 해서 이 갈비뼈, 이 가슴 맨 앞쪽 부분에 있는 뼈, 여기와 만나는 관절도 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관절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애니메이션 영상을 한번 보면 팔을 들 때 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잘 보면 날개뼈가 몸통에서 같이 움직이죠. 쇄골뼈도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움직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둥이 돼야 되는 날개뼈가 항상 제 위치를 잡아줘야 회전근개를 회복시켰을 때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개뼈를 제 위치에 잡아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 반드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마다 치료의 목표, 운동의 목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려할 사항들이 정말로 많아요. 이건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 운동을 할 때는 힘줄의 상태라든지 뭐 파열의 크기도 봐야 되고요. 수술 후 재활이라면 수술 방법, 또 뭐 봉합했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골다공증이 있는지 여부, 직업이나 활동 정도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실제로 환자분이 이 치료가 끝났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 치료 안에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심플하게 딱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다 그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운동을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냐, 몇 번을 해야 되냐 이제 이건데 결국은 이 소개해드릴 영상에서 제가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스트레칭 운동을 할 때는 이 한 자세를 할 때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바로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유지를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이게 아프다고 스트레칭 하다가 아파 이렇게 하고 그만하면 이제 거기서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한 15초에서 30초 정도는 그 스트레칭에서 자세를 유지를 해주는 게 좋고 이 과정을 5에서 10회 정도는 반복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칭 사이사이에는 10초 정도는 휴식을 취해주면 좋고요. 또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트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한 세트당 보통 10번에서 15번, 뭐 혹은 12번에서 15번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 횟수를 해주되 세트 사이에는 한 1분간 휴식을 취하고 총 횟수는 한 2, 3세트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너무 복잡해요. 이걸 지키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시작이 중요한데 이걸 뭐 몇 번 하고 몇 분 하고 이런 거를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잘 못하니까 저는 그냥 환자분한테 생각날 때마다 하시라고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날 때마다 하고 내가 이 운동 방법들이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름은 좀 어렵지만 결국은 그 간단합니다. 이 수동적 관절 운동, 능동적 관절 운동, 수동 능동이라는 말 그대로 수동은 그 내가 직접 힘을 쓰는 게 아닌 거죠. 이제 다른 전적으로 외부의 힘이 개입이 되는 거니까 내가 내 힘으로 팔을 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해준다든지 반대편 팔로 도와준다든지 해서 운동 범위를 스트레칭을 통해서 늘리는 거예요. 근력을 써서 내가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이제 능동적 관절 운동은 그 근력 운동이죠. 실제로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 그래서 뭐 고무 밴드든 뭐 아령이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근력을 써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력 운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의 운동이 능동 보조 관절 운동이라고 하는데 뭐 오늘은 여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수동적 관절 운동, 스트레칭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운동의 원칙에서 첫 번째가 굳어 있는 경우에 그 늘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늘려서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어깨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에 이런 테이블이나 탁자, 책상 뭐 대충 허리 높이에서 어깨 높이 사이 정도 되는 게 있으면 옆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팔을 책상 위에 올리고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팔이 위로 올라가게끔 펴주는 겁니다. 이 방법도 좋은데 사실 이게 스트레칭 할 때 한쪽 팔만 하다 보면 양쪽에 비대칭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보통은 양쪽 팔을 같이 스트레칭을 하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이런 방법보다 제가 여기 별표를 쳐놨는데 두 번째 방식이 좀 더 환자분들이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테이블, 뭐 책상이나 식탁 앞에 앉으시고 의자를 바퀴 달린 의자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니더라도 크게 상관없고 이 상태에서 내가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몸을 숙여서 팔을 눌러주면 팔이 위로 이렇게 펴지는 동작이 되겠죠. 근데 이때 제가 주의해야 될 거는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안 돼요. 팔꿈치를 반드시 편 상태에서 엉덩이를 빼고 허리를 숙여서 팔을 위로 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아예 가지고 와봤는데 이런 식으로 의자에 앉으셔서 의자를 뒤로 쭉 빼면서 상체를 숙여서 누르는 겁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빨리 하실 필요 없고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15초, 30초 얘기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유지를 해주고 돌아오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이 좋은데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프고 고관절이 아파서 이 동작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은 벽에다가 손을 대고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벽에다 손바닥을 대고 손가락으로 벽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어깨가 끝까지 펴지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몸을 앞으로 숙여서 어깨가 쫙 펴지도록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똑같이 주의사항은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안 된다는 거고,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영상이 90도가 회전이 됐네요. 그래서 자, 어쨌든 그 팔꿈치가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팔이 위로 올라가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이렇게 펴는 동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서 하거나 앉아서 하는 것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팔 자체를 드는 게 힘든 경우는 누워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봉이나 막대기를 하나 구비를 하셔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왼쪽 어깨가 지금 아픈 어깨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른팔은 괜찮으니까 오른팔로 왼팔을 위로 미는 거예요. 봉을 이용해서 위로 이렇게 쭉 밀어 올려서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이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팔을 앞으로 드는 스트레칭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안 되고요. 팔꿈치를 반드시 편 상태에서 하시고, 이런 운동용 봉이 없으면 집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등산용 스틱도 괜찮고요. 뭐 우산 긴 거, 또 골프채도 가벼운 것들이 있죠. 뭐 드라이버나 유틸리티나 우드 같은 건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막대기를 이용해서 봉 운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외회전 운동인데요. 똑같이 별표 쳐져 있죠. 중요한 운동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외회전이라는 거는 팔을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른쪽 어깨가 아픈 어깨라고 했을 때 팔을 봉을 이렇게 나란히 잡고 왼팔은 멀쩡하니까 왼팔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건을 겨드랑이에 끼고 있죠. 중요한 이유가 이 밀 때 그 겨드랑이가 벌어지면 안 돼요. 하다 보면 어깨가 많이 굳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데 밀면서 겨드랑이가 이렇게 점점점 뜨는 분도 있고 팔꿈치를 그냥 쭉 이렇게 펴버리는 분도 있고 또 몸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몸 자체를 이렇게 회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고 몸통을 고정한 상태에서 겨드랑이를 반드시 붙이고 겨드랑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반대편 팔로 밀어주는 겁니다.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왼쪽 팔로 오른쪽 팔을 이렇게 밀어주고 있죠. 반드시 겨드랑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하고 빨리 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지그시 밀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내회전 운동인데요. 외회전은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거니까 내회전은 반대로 안쪽으로 회전하는 거죠. 안쪽으로 회전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팔을 뒤로 넘기는 동작도 안쪽으로 회전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약간 오류가 있는데 그 왼쪽 그림이 시작 자세고요. 오른쪽 팔이 안 좋은 어깨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목욕탕에서 등 닦을 때 수건 뒤로 해서 이렇게 닦는 것처럼 멀쩡한 왼팔을 위에다 대고 안 좋은 어깨 팔 쪽을 아래다가 대고 수건이나 막대기를 잡고 왼팔을 위로 쭉 당깁니다. 그러면 오른팔이 위로 딸려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이 90도 좀 회전됐는데 이런 식으로 그 위쪽으로 팔을 당겨주는 거죠. 오른팔을 위로 당겨주게끔 왼팔을 이렇게 당기며 올라가니까. 이 동작이 좀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팔이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는 것조차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벽에 기대서 이런 식으로 하거나 옆으로 누워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그림처럼 벽에 이렇게 기댔는데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린 이미지를 생각하면 침대에 누워서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벽에 기댄 상태에서 이 왼쪽 어깨가 아픈 어깨라고 봤을 때 이렇게 기대고 오른팔로 왼팔을 이렇게 아래로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할 때 주의사항이 어깨가 벽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하다 보면은 굳은 분들은 더 진행되기 힘드니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어깨가 이렇게 벽에서 들리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옆으로 누워서 할 때는 들리기가 힘들겠죠. 여기를 누르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어깨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팔을 지그시 아래쪽으로 누르는 겁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운동 범위가 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뒤쪽에 있는 관절을 싸는 막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관절막을 많이 늘려주려면 이 내회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별표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벽에다 대고 지그시 팔을 아래쪽으로 누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운동에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내전 운동이 있어요. 내전 운동은 그냥 팔을 간단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그래서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오른쪽 어깨가 안 좋은 어깨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당기고 고개는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깨 스트레칭을 하면서 반대로 이렇게 쭉 돌려주시면 어깨 뒤쪽의 관절막이랑 이런 게 늘어나면서 또 스트레칭 효과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주의사항은 몸통은 고정된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면서 몸이 이렇게 비틀어지거나 돌면 스트레칭 운동하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몸은 고정된 상태에서 팔만 내전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근력 운동, 아까 능동적 관절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력 운동은 말 그대로 이제 근육이 자기 스스로 우리가 힘을 써서 이제 수축을 해서 이루어지는 운동이고, 아까 운동의 목표에서 제가 어깨 근력의 균형을 맞추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게 통증이 반드시 없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칭 운동은 사실 약간은 아파도 됩니다. 물론 너무 아프게 하면 역효과가 나겠죠. 이렇게 너무 죽어라라고 세게 하면은 오히려 그게 통증을 유발하고 염증 반응을 자극할 수 있지만 그래도 스트레칭을 하려면 어느 정도 불편한 건 참아줘야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발전을 하는데 근력 운동을 할 때는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셔야 돼요. 괜히 무리하게 운동을 무조건 하면 좋겠지 하고 세게 하다가 파열된 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염증 반응이 심해져서 더 불편한 경우도 있으니까 운동을 했는데 내가 더 불편해졌다. 병원에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면 이런 유튜브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불편해졌다면 뭔가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내 힘줄 찢어진 부위에 이상 신호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병원에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근력 운동 중에서 날개뼈, 견갑골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운동들.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게 어깨를 위로 으쓱이는 건데요. 쉽죠. 이 위쪽 승모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깨를 위로 으쓱이는 방법인데 여기 사진에서는 수술 후 환자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진이었어서 보조기를 차고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비술치료에서 보조기 없을 때도 위로 이렇게 으쓱이는 동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으쓱이는 동작을 하면서 목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움츠러들면 목이 아프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역효과가 생기고 목을 움츠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승모근을 이용해서 날개뼈만 위로 살짝 끌어올려 준다는 느낌으로 움츠려주는 동작을 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등 뒤에 있는 날개뼈를 안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뼈가 이게 양쪽에 있죠. 이렇게 등 뒤에서 봤을 때 날개뼈가 양쪽에 있으니까 이 날개뼈를 안쪽으로 이렇게 모으는 동작으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뒤쪽에 날개뼈를 이 옆으로 벌어져 있는 게 안쪽으로 해서 쥐어 짜는 느낌으로 모아주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 이때도 주의할 것이 지나치게 힘을 많이 쓰다 보면 승모근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움츠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 약간 이렇게 돼요. 이런 동작들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 이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날개뼈를
안쪽으로. 정확히는 안쪽보다 약간 안쪽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내리면서 모으는 거를 생각을 하고 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등 뒤에 날개뼈를 이렇게 모아주는 연습을 틈틈이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벽을 미는 동작인데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팔꿈치는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팔꿈치는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좀 빼고 있다가 팔굽혀펴기 할 때 이렇게 밀잖아요. 그 느낌대로 벽에다 주먹을 대고 어깨를 이렇게 뒤로 미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팔꿈치 구부러지면 안 되고, 아마 영상이 90도 회전될 것 같은데 벽에다 대고 힘을 좀 빼고 있는 상태에서 팔을 쭉 펴서 날개뼈를 뒤쪽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동작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집에 아이들 갖고 노는 뭐 탱탱볼이나 좀 말랑말랑한 고무 공 같은 게 있으면 그 공을 잡고 한 손으로 잡고 벽에다 대고 이 공을 벽으로 쭉 미는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운동하는 게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벽에다 주먹을 대고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 지금까지가 날개뼈, 견갑골을 제자리에 만들어주는 운동들인데,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이 고무 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무 밴드 운동이 정말로 중요한데, 인터넷에 뭐 재활용 고무 밴드, 뭐 고무줄, 뭐 튜빙 밴드라고도 이렇게 고무 줄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세라밴드라고 이렇게 초록창에 치면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시중에서 한 10,000원 정도, 전후 정도 되면 살 수 있으니까 꼭 구비하시면 좋고요. 잘 보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화살표 올라가는 방향대로 이 왼쪽에 있는 게 가장 낮은 강도고 쭉 올라갈수록 센 강도로 가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너무 높은 강도로 가면 환자분들이 하기가 너무 힘들고, 대부분은 이 앞쪽에 노란색, 뭐 빨간색, 초록색 요 정도 안에서 해결하시라 그러거든요. 조금 자신 있으면 파란색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여기 밑에 써 있는 거 보면은 내가 밴드 운동을 할 때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했을 때 좀 무리가 없는 정도의 탄성 밴드를 쓰면 좋겠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시면 되고, 아마 빨간색, 여성분들은 빨간색 정도가 좀 무난하실 거고요. 남성분들은 뭐 빨간색이나 초록색 요 사이쯤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똑같은 색깔의 밴드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실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좀 더 힘을 더 써야 될 수 있고, 좀 느슨하게 잡으면 좀 쉬워지고, 또 두 줄로 만들면 더 탱탱해지니까 그 안에서 어차피 조절을 약간씩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앞으로 들어 올리는 운동, 한쪽 끝을 발로 이렇게 고무밴드를 발로 밟고 나머지 한쪽 끝을 발로 잡고 위로 앞으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림이 약간은 좀 잘못됐는데 너무 높이 올리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깨 높이 정도까지만 올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됩니다. 지나치게 높게 들면 다른 근육들이 개입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고, 고무 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이 이후의 운동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힘을 쓸 때, 예를 들어 지금은 들어 올리는 거니까 이 들어 올리는 행위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들어 올리는 거는 어떻게든 들더라도 들어 올리면서 내려갈 때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드는 걸 열심히 하려고 힘은 모자란데 자꾸 이렇게 열심히 당겨서 드는데 내릴 때는 그냥 푹 이렇게 내리면 효과가 떨어져요. 드는 것도 물론 천천히 들고 내리는 것도 천천히 내리면 좋겠지만, 둘 중에 더 중요한 거는 힘을 썼다가 힘을 푸는 과정에서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는 게 재활에 정말로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 앞으로 들어 올리는 거 했으니까 반대로 옆으로 들어 올리는 것도 할 수 있죠. 똑같이 한쪽 끝을 고무밴드를 발로 밟고 있는 상태에서 잡고 옆으로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팔을 너무 높이 들어 올리지 마시고요. 어깨 높이 정도까지만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선 두 가지보다 이 운동이 훨씬 좋아요. 여기 보면 제가 별표 쳐져 있는데 견갑면으로 들어 올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견갑면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텐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견갑골 있잖아요. 그 등 뒤에 있는 날개뼈. 이 방향대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깨가 자연스럽게 들어 올릴 수 있으려면 이 등 뒤에 있는 날개뼈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날개뼈가 그 갈비뼈 뒤에 이렇게 탁 평행하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약간 사선으로 한 30도 정도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가 뭐 라운드 숄더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 어깨가 굽은 사람들. 그런데 실제로 정상적인 사람은 어느 정도 다 라운드 숄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날개뼈 자체가 이미 이렇게 30도 굽어 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 정면도 아니고 완전 측면도 아니고 이 측면에서 약간 30도 정도 앞으로 간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에서 운동을 해주는 게 이 힘줄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견갑면으로 들어 올린다 이 말도 앞으로 정면으로 들어 올리는 거, 옆으로 들어 올리는 거 말고 그 사이쯤, 정확히는 한가운데보다도 옆에서 한 30도 정도 앞으로 온 방향으로 해서 똑같이 고무밴드를 밟고 위로 드는 연습을 하는데 양쪽을 같이 해주면 좋아요. 양쪽을. 그래서 고무밴드 이 길게 생겼으니까 가운데를 발로 밟은 상태에서 양쪽을 위로 들어주는 거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들어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버티면서 내려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버티면서 내려가는 이 동작에 집중을 굉장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면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어깨 높이까지 갔죠. 그러고 내려올 때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고, 지금 이 치료사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내려올 때 버티면서 내려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회전, 근력 운동에서 외회전 정말 중요해요. 외회전 근력을 많이 키워야 회전근개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데, 아까 스트레칭 했던 그 동작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를 한쪽 끝에 묶어 놓으면 좋아요. 책상 뭐 다리 같은 데도 좋고, 아니면 방문 손잡이 같은 데 이제 한쪽 끝을 묶어 놓고 내가 옆으로 서서 이렇게 잡아 당겨 가지고 회전으로 벌리는 겁니다. 잘 보면 똑같이 이렇게 수건을 그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있죠. 왜냐하면 겨드랑이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겨드랑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붙여놓고 팔꿈치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 똑같습니다. 아까 하다 보면 몸이 돋는 경우도 있다 그랬고, 팔꿈치를 의도적으로 너무 이렇게 펴서 드는 경우도, 이렇게 벌리는 경우도 있다 그랬는데, 그런 건 안 되고 몸통 고정한 상태에서 순전히 이 팔만 회전하는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좋은 거는 한쪽만 해도 좋지만 그냥 고무 밴드를 양쪽 끝을 이렇게 잡아놓고 동시에 이렇게 벌리는 거 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면 한쪽 끝을 밴드를 여기 묶어놓은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죠. 똑같이 겨드랑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겨드랑이 모은 상태에서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겼다가 돌아올 때 획 돌아오지 말고 천천히 버티면서 돌아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회전은 반대로 하면 되죠. 바깥쪽으로 당겼으니까 이제 안쪽으로 당기면 되겠죠. 만약에 이 밴드 끝을 방문에 걸어놨다면, 예를 들어 이쪽 방문에 걸어놨으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는데, 내가 몸을 돌려서 반대편으로 서면 이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훈련을 하고, 똑같이 겨드랑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몸통을 돌지 않게끔 몸통 고정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당기는 연습, 겨드랑이 벌어지지 않게 주의하고,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어질 때 확 돌아가지 않고 천천히 버티면서 가게끔 꼭 하세요. 자, 그리고 뒤로 당기는 운동도 있어요. 한쪽 끝을 똑같이 뭐 묶어 놓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뒤쪽으로 팔을 이렇게 당기는 운동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지나치게 끝까지 뒤로 당길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엉덩이 정도 위치까지만 당기고 앞으로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집에 가벼운 아령이 있으시거나 한 1kg 정도 줘놓으면 좋거든요. 아니면 페트병 같은 것도 괜찮아요. 이제 이런 페트병에
물을 채워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 있는 뭐 쌀이나 뭐 콩 같은 종류를 좀 채워 넣어서 적당한 무게를 한 500g에서 1kg, 뭐 1.5kg 요 정도 사이 정도를 만들어 놓고 이런 그 침대나 소파 옆쪽에 떨어지지 않게끔 엎드린 상태에서 아령이나 이 페트병 채운 걸 가지고 옆으로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몸통보다 위로 지나치게 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천천히 하시면 되고 영상으로 보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리고 몸통 높이보다 위로 가지 않죠. 그리고 내려올 때 휙 내려오지 말고 강조한 것처럼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이 운동들을 보면 주로 앞쪽으로 드는 것도 있지만 이 외회전이나 지금과 같이 뒤로 당기거나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운동들을 이 어깨 뒤쪽 후면을 강조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있죠. 똑같은 자세에서 팔만 이렇게 뒤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엉덩이보다 위로 지나치게 들어 올릴 필요는 없고 한 엉덩이 몸통 높이까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면 똑같이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시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갈 때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고, 자, 다시 한번 쭉 위로 들었다가 엉덩이 높이까지만 했다가 천천히 이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 안 나와 있는 운동들도 또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되는 것만 아까 별표적인 것들이거든요. 이게 말씀드리면 크게 스트레칭 근력 운동으로 나눠서 스트레칭 할 때 앞으로 그 드는 거 전방 굴곡이라 그랬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나 식탁 저기 책상 앞에 앉으셔가지고 의자를 쭉 뒤로 빼면서 몸으로 숙여서 이렇게 누르는 거. 그러면 팔이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 되겠죠. 두 번째 외회전 운동 말씀드렸죠. 이 막대기나 봉을 이용해서 안 아픈 쪽 팔로 아픈 쪽 팔을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주는 거. 겨드랑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해야 된다. 몸통이 같이 돌아가면 안 된다. 강조했고요. 내회전은 이런 식으로 벽에 기대서 하거나 침대 옆으로 누워서 어깨를 벽에다 댄 상태에서 팔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눌러서 해주는 운동들을 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근력 운동은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꼭 강조하고 싶은 거 두 가지는 아까 그 견갑면으로 들어 올린다는 거 있죠. 그래서 어깨 완전히 그 전방도 아니고 완전히 옆도 아닌 옆에서 한 30도 정도 앞으로 온 이 방향에서 그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드는 운동. 근력 운동은 힘을 쓰는 방향으로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서 내릴 때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팔을 너무 높이 들면 안 좋다. 그래서 어깨 높이 정도까지만 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외회전 운동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겨드랑이 벌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고무밴드 한쪽 끝에 묶어 놓고 하거나 양쪽으로 고무밴드를 잡고 동시에 바깥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Q&A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주로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 질문 3가지만 준비했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운동하면 찢어진 회전근개가 다시 붙을 수 있다.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죠. 제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회전근개가 다시 붙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안타깝지만 찢어진 힘줄은 자꾸 벌어지는 경향으로 가요. 하지만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운동을 통해서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해서 잘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일 때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된다. 너무나 쉬운 질문일 수 있는데 정답은 O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근데 참 말이 쉬운데 꾸준히 하는 게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3개월 정도는 적어도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찢어진 햄줄을 구조적으로 회복시키려면 수술을 해서 복원하는 수밖에 없지, 그 외의 방법들은 이걸 이제 해부학적으로 복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을 해서 균형을 맞추고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거를 꾸준히 하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아는데 못하는 게 문제인데, 제가 장단컨대 정말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면 정말로 많이 좋아집니다. 비수술 치료 중에서 운동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회전근개 파열일 때 하면 안 되는 운동,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기본적으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야 되는 운동들은 아무래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이라든지 공을 이렇게 위로 던져야 되는 뭐 야구, 그다음에 팔 머리 위로 해서 회전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오버헤드로 이렇게 스윙을 해야 되는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것들은 뭐 절대 안 된다고 하기는 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는 사실 좋은 운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좀 가급적 피했으면 좋겠다. 굳이 나는 이 운동들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전에 재활 운동에 포함됐던 뭐 고무 밴드나 이런 아령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로 충분히 내 어깨 주변에 근력을 많이 키워놓고 베이스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런 운동들을 조심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자분들 좀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크리스탈님께서 30대 초반인데 어깨를 올릴 때마다 너무 아픕니다. 회전근개 파열 의심해야 할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일단 30대 초반이시면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이 사실 좀 낮아요. 이 회전근개 파열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40대, 50대 넘어가면서 오는데, 30대 초반에 어깨를 올릴 때마다 아프셨던 거라면 그 회전근개 파열보다는 뭐 충돌 증후군이나 뭐 석회성 건염이나 이런 계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질문이 짧으니까 이것만 보고 알 수는 없는데, 팔을 들기 시작하거나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아프기 시작하면 회전근개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아플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내가 팔을 한 90도 정도 들어서 여기서 움직이는 범위, 내지는 팔을 여기 90도 정도 벌려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할 때 아픈 거, 이런 것들은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서 힘줄이 팔을 들다 보면은 어깨 그 천장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에 자꾸 마찰을 일으키면서 염증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열의 일 확률이 되게 높고요. 아마 이런 문제들이 아닐까 싶고, 이제 정확한 거는 뭐 실제로 한번 진료실에서 뵈야 될 것 같고, 뭐 간단하게 뭐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 검사는 이런 것들 한번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질문이 이승현님께서 회전근개 파열이 오십견이 악화되어 올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은 전혀 다른 질환이고요. 보통은 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고 오십견이 동반되는 경우는 있지만, 오십견이 나빠지면서 회전근개 파열이 올 가능성은 글쎄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오십견은 쉽게 생각하면 어깨가 굳는 질환인데, 환자분들이 올 때 오십견만 단독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오십견에 오게 된 다른 선행되는 원인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십견을 열심히, 근데 일단 오십견이 왔으면 오십견을 열심히 치료하거든요. 오십견은 어깨가 굳은 거기 때문에 굳은 거를 스트레칭 열심히 연습해서 푸는 과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오십견이 해결돼서 끝나는 분들이 있지만, 만약에 내가 오십견이 오게 된 원인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같이 치료를 해야 좋아집니다. 그래서 선행되는 원인이 뭔가를 봤을 때는 오십견이 약화돼서 회전근개 파열이 올 가능성보다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가 그게 오십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게 훨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됐을 때는 오십견을 꼭 잘 치료하고, 그 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지면 이제 그것대로 치료 방법을 찾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윤희님께서 한쪽 어깨에 오십견 왔었는데 8개월 만에 좋아졌다. 50견 예방할 수 있는 운동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서 슬라이드에서 앞쪽에 스트레칭 운동들이 있죠. 그 제가 수동적 관절 운동이라고 한 거. 그 스트레칭 운동들은 회전근개 파열일 때도 해도 되고 50견일 때 해도 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이든 50견이든 어깨 운동 범위가 굳어서 팔이 잘 안 올라가면 그 말씀드린 수동적 관절 운동, 스트레칭은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 드린 거 보면 그 이런 책상에 대고 이렇게 엉덩이 쭉 빼면서 숙여서 누르는 거라든지 막대기나 봉 이용해서 외회전 이렇게 하는 거, 벽이나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내외전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 열심히 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수정 테이프님 질문도 한번 볼까요? 등 근육을 키우면 어깨가 좀 펴진다고 하더라고요. 헬스가 제일 도움이 될까요? 예전에 학교에서 하던 어깨에 손 올리고 돌리는 동작도 어깨가 펴지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깨에 손 올리고 돌리는 동작. 이게 제가 질문을, 이 내용은 제가 제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일단 그 등 근육을 키워서 어깨를 펴는 거, 이게 어깨 구분계 고민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 운동에서 그 날개뼈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견갑골. 결국은 이 견갑골을 제 위치로 잡아주면 어깨 회전근개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등 근육을 많이 키우면 어깨가 좀 펴질 수 있고, 단 이제 등 근육을 많이 키울 때 우리가 운동할 때 보면 이 승모근 있죠? 승모근이나 주로 벤치나 이렇게 위로 미는 숄더 프레스, 밀리터리 프레스 이런 거 많이 하시면 승모근, 그 다음에 이 삼각근, 그리고 뭐 가슴 운동, 이런 운동들은 사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는 엄밀히 말하면 좋은 운동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등 근육을 운동을 하더라도 등 중에서 하부 등 쪽을 하시면 좋아요. 아까 왜 날개뼈 모으는 거 있죠? 날개뼈 사이에 이 모으는 동작. 그 다음에 랩풀 다운이라고 해서 헬스장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당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노젓는 것처럼 로잉하는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당기거나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당기거나 이렇게 당기는 건 날개뼈를 모으면서 등 쪽에 하부 등 쪽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들을 많이 하면 그게 어깨가 좀 펴지면 훨씬 회전근개 파열일 때 그 날개뼈를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라운드 숄더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등 근육을 키울 때도 그 등 근육 사이에 날개뼈를 모을 수 있는 그 운동들이나 이렇게 아래쪽을 키우는 운동들 많이 하시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굽었으면 이게 굽은 상태로 오래되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단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스트레칭해서 많이 늘리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헬스 좋은데 할 때 그 등 근육을 할 때 뒤쪽이나 아래쪽 등 근육을 먼저 많이 키우시고 이런 게 좀 자리가 잡혀서 어깨가 좀 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해서 좀 전체적으로 근육 밸런스를 맞춰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그 김민님 거 질문 한번 볼게요. 어깨를 돌릴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는데 아플 때도 있고 소리만 날 때도 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원칙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리 나는 원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리 나는 원인이 정말 많은데 중요한 건 소리 나면서 아프냐, 그리고 소리는 나는데 아프지 않냐. 이게 보통 치료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소리는 나는데 아프지 않다. 보통 그러면 좀 지켜보시라 그러고, 소리가 나는데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리가 나는 원인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까 잠깐 충돌 증후군 얘기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힘줄이 움직이면서 이 위쪽에 있는 뼈나 인대에 걸리면서 자꾸 충돌하면서 염증 일으키는 질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래 반복되면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 나는 원인이 힘줄이 자꾸 어딘가에 부딪히면서 나는 마찰음이거나, 혹시나 힘줄이 좀 찢어져서 찢어진 게 자꾸 어딘가 끼면서 나는 소리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깨가 이렇게 뼈끼리 부딪히는 거, 연골끼리 닿으면서 나는 소리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깨가 불안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불안정한 걸 유발하는 요인이 그 힘줄이나 아니면 안쪽에 있는 물렁뼈나 이런 데에 원인이 있는 분들은 보통은 통증을 느낄 가능성들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회전근개 파열, 어깨 불안정증 이런 것들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그런 거를 그 병원에 가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혹시 통증은 없고 소리가 간헐적으로 나다가 이 소리가 너무 자주 난다, 지나치게 많이 나고 소리가 좀 작게 났었는데 나만 알았는데 이제 누가 옆에서 들어도 알 정도로 소리가 크게 난다, 그럴 때도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증상의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고, 뭐 치료가 필요 없는 거라면 지켜보면 되겠지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그 타임을 어쨌든 제때 놓치지 않고 하셔야 문제가 안 생기니까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SS님께서 40대 중반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습니다. 팔을 크게 돌릴 때 뚝 하면서 아픕니다. 일상생활은 문제 없는데요. 파열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있죠. 일단은 환자분이 정말로 충돌 증후군이 맞다면 그 뚝뚝 소리도 나고 지금 아픈 통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환자분들이 그냥 그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프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시고 특정한 동작에서만 아프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 아픈 동작을 자꾸 안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동작을 안 하니까 어깨가 굳기 시작해서 오십견이 오는 분들도 있고, 아픈데 자꾸 그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자꾸 힘줄이 그 주변에 있는 뼈나 이런 데 마찰을 일으키면서 심해지면 파열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확률상으로 딱 그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뭐 직업에 따라 다를 거고 환자분의 생활 습관이나 좋아하는 운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충돌 증후군 반복되고 통증도 좀 있고 소리도 뚝뚝 나기 시작한다 하면은 지금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좀 심해지거나 뭐 좀 이런 유튜브나 어디서 보고 좋은 스트레칭이나 운동 방법들을 해서 좋았는데 이런 것들로 잘 해결이 안 된다고 느낄 때는 병원에 꼭 가보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요즘은 그 가서 그 병원에서 초음파 정도만 봐도 힘줄 상태를 어느 정도는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초음파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검사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질문이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 뭐 오늘은 제가 그 회전근개 파열일 때 꼭 해야 하는 운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운동 방법들이 다 각자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운동이 좋다, 무조건 이 운동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제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괜찮은 운동들만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운동 방법이나 이런 거는 한 번쯤 병원에 가서 꼭 어깨 전문의와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강조한 원칙 중에서 제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일단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운동해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적어도 운동을 꾸준히 3개월 정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는 이렇게 병원에 와서 나 운동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이런 분들 잘 여쭤보면 생각만큼 운동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거든요. 운동이 어쨌든 비수술 치료에서는 제일 끝판왕이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좋아질 수 있고, 단 운동으로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야죠. 하지만 지킬 걸 잘 지켜서 운동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여지의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셔서 건강한 어깨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